2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학년 1학기 본격적인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울 첫 번째 대단원의 제목은 경험의 발견과 공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소단원 넌 바보다 라는 단원을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반어와 풍자, 운율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운율이라는 단어는 문학의 갈래 중에서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시 작품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운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번 소단원에서는 아직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시 작품을 보게 될 거구나 라는 거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즉, 이번 단어는 문학 파트입니다. 우리 1학년 때도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게 바로 이 문학적 표현 중에 하나인 그 비유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네.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비유법 3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사과 같은 내 얼굴처럼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하여 비유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나요? 네, 바로 직유법이라고 했습니다.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 이런 식의 어떤 연결하는 말들을 사용을 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하여 비유하는 것을 직유법이라고 했었고요. 내 마음은 호수요처럼 A는 B다. 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견주어서 표현하는 비유법을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은유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게 바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어요. 자, 이번 이제 2학년에서는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이 어떤 문학적 표현 중에서 문장의 생동감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 살짝 변화를 주는 표현 방법 중에 반어법과 역설법 그리고 뭐 어떤 풍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추가로 더 이제 새로운 그리고 좀 비유법과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문학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소단원에서는 먼저 반어와 풍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운율을 활용해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이 반어, 풍자, 운율을 활용을 해서 표현해 보는 그런 활동까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것도 뭔지, 그리고 반어와 풍자, 운율의 각각의 개념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 있는 경험을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특히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험, 어떤 사건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남에게 교훈을 좀 줄 수 있는 사건, 경험, 혹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른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사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소위 말해서 아주 끝내주는 엄청난
있고 엄청나고 인상적인 경험들만이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것도 분명 가치 있는 경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 깊게 자리 잡은 어떤 기억들, 경험들, 이런 것들도 모두 가치 있는 경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상적인 그 사건이나 어떤 경험들이 도덕적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옳은 행동이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굉장히 뇌리에 인상 깊게 박혀가지고 그게 나의 뭐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어떤 부끄러움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굉장히 자신의 어떤 좀 사소한 일이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어떤 자기에게 크게 와닿았던 인상적인 경험들이 모두 다 가치 있는 경험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 가치 있는 경험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곧 배울 반어, 풍자, 또 어떤 운율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 있는 경험을 문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것,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경험을 표현한다라는 의미고요. 자신의 삶을 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만큼 문학적 능력을 기를 수도 있겠죠. 교과서 13쪽 생각과 발견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 첫날 등굣길에서 만난 나라와 다운이는 지난 겨울방학에 있었던 일 가운데 가치 있는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난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빙상 경기장에 가서 스케이트를 탔어.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엄청 뿌듯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운이가 와, 정말 재밌었겠다. 라고 해주죠. 그럼 이제 다운이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겨울방학 때 과자 굽기에 성공했어. 내가 구운 과자를 먹으니 무척 보람 있었어. 라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나라가 우리 둘 다 가치 있는 경험을 했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나라와 다운이가 가치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앞서 얘기했듯이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고 일상적인 경험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 중 굉장히 자신의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도 사소해도 자신의 어떤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경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가치 있는 경험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나라와 다운이의 경험 역시 방학 동안에 했던 그 경험들 역시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스케이트를 탄 이 경험, 그리고 다운이의 경우에는 과자를 구워봤잖아요.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뭘 느꼈다고 했었죠? 뿌듯하고 보람찬 감정을 느꼈다. 마음이 생겼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이런 것들이 모두 가치 있는 경험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해서 교과서 13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케이트 타기, 과자 굽기가 나라와 다운이에게 뿌듯하고 보람찬 감정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나라와 다운이가 가치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라와 다운이처럼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라와 다운이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보람을 느꼈거나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경험들을, 가치 있는 경험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글의 소재를 미리 떠올려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답을 각자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물로켓을 만들어 높이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해서 무척 기뻤다거나, 동네 노인정에 가서 마술 공연 봉사를 해서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 적이 있었다라던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그 순간 하나를 여기다가 뭐 많으면 많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교과서 13쪽 2번에 적어주면 됩니다. 교과서 14쪽 넌 바보다 라는 시 작품을 보기에 앞서서 이번 소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개념들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반어인데요. 반어라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정반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조시키는 효과가 있는 표현 방법인데요. 사전적인 정의만 봐서는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예를 보여드릴 건데, 이 예를 보면 바로 이 반어가 무슨 말인지가 확 와닿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반어법이 들어간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보면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동생과 놀다가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런 나를 보고 어머니께서 잘한다, 잘해 이러셨어요. 이거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잘한다, 잘해 했더니 정말요? 막 해맑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한 대 맞을 거 2대 맞겠죠.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이라는 걸 보지 않았지만 이제 2학년 돼서부터는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는 시험들을 볼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보면 뭐가 나오죠? 성적표가 나오죠. 그 성적표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잖아요, 집으로.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그 성적표를 딱 받아드시고 생각보다 점수가 매우 낮아. 그런 여러분에게 이제 이리 와봐라 하셔서 하시는 말씀. 얼굴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신데 잘했어. 아주 훌륭해. 이러셨어요. 그러면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고개는 점점 눈도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고개도 수그려져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잘했어. 잘했다. 이러셨는데 부모님께서 정말요? 용돈 올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해맑게 그러고 있으면은 있던 용돈도 없어질 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잘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반대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볼게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헐레벌떡 교실로 뛰어들어왔는데 그런 나를 보고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땡땡이 내일부터 더 늦게 와라
응? 이러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도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혼난 거에 2배로 혼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어법입니다. 이 선생님은 지금 표현을 하기에는 내일부터 더 늦게 하라 라고 하셨지만 진짜 숨겨진 진짜 본 뜻은 뭐예요? 내일은 일찍 와라 라는 것을 돌려 말한 거죠. 반대로 얘기함으로써. 자, 이런 게 바로 반어법입니다. 확실히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개념은 풍자인데요. 풍자란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하고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표현 방법인데요. 일단 풍자라는 것을 가장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비꼰다, 비꼬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풍자를 할 때는 당연히 비판할 대상이 존재하고요. 그 비판할 대상을 좀 과장을 시키거나 왜곡을 하거나 해서 이 비꼬아서 표현을 함으로써 그 비판하려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요. 우스꽝스럽게 나타냈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유발되겠죠. 근데 그 웃음은 단순히 정말 웃겨서 웃는 웃음이라기보다는 비판적인 웃음이에요. 비웃음인 거죠. 그래서 그 비판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몰랐던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끔 웃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그 비판의식도 같이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표현 방법을 풍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에 예를 준비했거든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풍자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정치 혹은 사회풍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 또 신문에 뭐 보통 한 컷 혹은 뭐 4컷 정도의 만화가 실리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만평이라고 합니다. 그 신문 만평을 그릴 때 자주 동원되는 표현 방법이 바로 이 풍자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유명했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코너들 중에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굉장히 좀 정치적 문제라던가 사회 문제 같은 거를 풍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교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신문 만평은 제가 지금 좀 화면에 한번 몇 개 띄워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로 등교 계약을 하고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입학식을 하긴 하는데 아이를 학교로 이제 보내면서 엄마가 뒤에서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고 싶은데 교실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해야 되니까 친구랑 사이좋게 사이 좀 떨어지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다음에 혼밥 1세대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지만 왜 밥도 혼자 먹어야 돼 하면서 뭔가 이 학교라는 공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친구 간의 교류가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서로 이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 보내자니 또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만평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풍자인 거죠. 코로나로 변화된 일상에 대한 풍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번 그림은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일단 지금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의 목이죠, 목.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고 아주 목이 거북목인데 거북목에서 더 뺐죠. 그런데 그 위에 포켓몬에 나오는 피카츄가 떡하니 앉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왜 스마트폰 게임 중에서 한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기억나세요? 그 포켓몬고에 사람들이 너무 빠져가지고 저렇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상태를 풍자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다 풍자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고 그 대상을 좀 과장되거나 왜곡되게 표현을 해서 물론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일단 사람 목이 저렇게 기형적으로 길어진 설정에서 일단 웃음은 유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이 단순히 와 재밌다의 웃음보다는 정말 저게 문제가 되겠는데 라는 비판의식을 갖게 하면서 어떤 비판적인 웃음이 약간 씁쓸한 웃음이죠. 씁쓸한 웃음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쉬운 개념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하나를 볼 텐데요. 바로 운율입니다. 운율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리듬감이라고 보면 되는데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하죠. 말의 리듬감.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음악적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운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힙합 노래 가사라던가 랩의 어떤 라임 이런 것들이 다 운율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운율 형성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을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계속해서 지금 산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 읽기를 하면은 역시 운율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그렇게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구를 세 덩어리씩 끊어서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운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운율 형성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소단원 1단원에서 살펴볼 중요한 개념들 한번 쭉 정리를 했고 가치 있는 경험이란 무엇인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반어적 표현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또 반어법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